2025년 6월이었죠.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정말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이란도 바로 미사일이랑 드론으로 이스라엘 도시들을 공격했고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얽힌 복잡한 경쟁 구도, 이른바 중동 신냉전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알던 아랍 냉전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아랍 민족주의 대 왕정 이런 구도였다면 네, 지금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은 역시 사우디랑 이란의 지역 패권 경쟁이 가장 큰 축이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처럼 뭐 이념 대결 이런 것보다는 지정학적인 야심이나 종파 갈등을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측면, 또 경제적인 이해관계 같은 게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대리 세력을 동원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직접 부딪히는 양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직접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러면서 훨씬 더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주요 행위자들을 하나씩 좀 볼까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습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그 비전 2030이요? 네. 비전 2030. 이게 단순히 경제개혁 구호가 아니죠. 그렇죠. 외교 정책의 핵심 동력 같아요. 그 석유 의존도를 좀 낮추고 네옴시티 같은 거대 프로젝트 하려면 지역 안정이 꼭 필요할 텐데요.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란하고 관계 개선에 나선다거나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어요. 예전처럼 미국만 바라보던 거랑은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네. 미국이 좀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강해진 거죠. 반면에 이란은 어떤가요? 1979년 혁명 이후에 구축한 그 저항의 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 아사드 정권 같은 세력들을 통해서 지역 내 영향력을 계속 키워왔는데요. 근데 이 축이 최근에 좀 타격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2024년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 무너지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공격으로 많이 약화됐죠. 그런 상황들이 이란에게는 좀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대리 세력들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해킹한 보안 카메라 영상으로 미사일 유도 정확도를 높인다거나 하는 식의 비대칭 전력, 특히 사이버 공격 능력을 더 키우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꽤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무기급인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으로 가는 거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핵무기 대여섯 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봐야 해요. 이야,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실존적인 위협이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최근에 직접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그런 과감한 행동까지 나선 거고요. 이스라엘의 그 방어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아이언돔부터 시작해서 다위제 돌팔매, 최근엔 레이저 방어 시스템 아이언빔까지. 네, 정말 다층적으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반이란 연대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예멘이나 시리아 같은 곳에서 대리전 양상이었다면 이제는 국가 간 직접 충돌로 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2025년 이란-이스라엘 직접 충돌과 미국 개입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양상이 훨씬 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죠. 이게 근데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 경제랑 직결되니까요. 당장 호르무즈 해협만 해도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거의 20%에서 30%가 지나가고 또 홍해랑 스웨즈 운하는 세계 교역량의 15% 정도가 통과하잖아요. 네, 실제로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 공격했을 때 운송 비용 엄청나게 오르고 물류대란 났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맞아요. 에너지 안보, 세계 경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핵 확산 위험, 이건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란이 핵무기 문턱까지 와 있고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이지만 핵보유국으로 추정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경 같은 군사 충돌이 오히려 이란의 핵무장 의지를 더 굳히게 만들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나 튀르키예 같은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할 수 있고요. 자칫하면 중동 전체가 핵 군비 경쟁에 빠져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중동은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이 세 축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여기에 또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외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극화된 질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리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군사 충돌, 경제 압박, 사이버전까지 갈등의 형태도 정말 다양해졌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이제 대리 세력의 역할은 좀 줄어들고 국가 간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이나 사이버 공격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어떤 변수가 될지가 중요합니다. 아, AI 기술이요? 네.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한 아주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살상 무기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기존의 군사력 균형을 완전히 깨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까지도 이제는 좀 염두에 두고 중동 정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